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죠. 오늘 시장 흐름 어떤가요? 먼저 시장 상황 먼저 잠깐 체크를 하죠. 네. 예, 지난 목요일은 휴일이어서 제가 뵙지를 못했는데 네, 일주일 전에 제가 뭐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시장에 변화가 좀 있었었죠. 네. 예, 그때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또 올랐죠. 그쵸. 예, 현재 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 있는 지금 AI 쪽에서 검출되고 있는 지표로는 뭐 지금 현재 시장을 잘 트래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도 잘 잡아냈던 국면이고요. 이번 상승 국면도 뭐 잘 잡아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은 그런데 조금 좀 상황이 대형주 장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대형주 장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잘 안 가는 맞아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해요. 왜냐하면 지수를 이끌어내는 주요 수급 주체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실 소형주 쪽에서는 너무 산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간 편차가 좀 심해집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단 현재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려 하지만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 제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주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멕시코 쪽 관세 이슈가 조금 물밑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고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현재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2100과 2150선에서의 제한적인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란 말까지 더불어 드리면서 이런 장에서는 특히 이제 종목 장세에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딥싱크 쪽에서는 종목 장세와 또 특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경우에 등락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 수익률 정도 트래킹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앞서서 5월달에 굉장히 좋은 장이 왔어요. 4월 딥싱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이었습니다. 시장은 뭐 10%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10%에서 20% 평균 한 15% 정도의 포트폴리오 수익을 내면서 딥싱크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이었어요. 예, 좋은 장이었었고 최근에 들어오면서 시장은 올라오고 있는데 다소 이제 딥싱크와는 괴리감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양상 보이실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장세가 이끄는 장세로 오면서 사실 종목 장세라기보다는 약간 편차가 생기는 장이 오기 때문에 딥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게 되면 지수 때는 지금 한 2%대 평균 2%대의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딥싱크는 대부분 5%대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국면에서도 지금 딥싱크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날짜가 있어요. 5월 29일이면 대략 한 2주 정도 된 부분인데 이 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률이 9.2% 정도, 뭐 코스피가 3%, 코스닥이 4% 정도 되니까 대략 한 5, 6% 정도 차이를 격차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트의 이제 수익 곡선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이 포트의 수익 곡선을 잠깐 살펴보면 현재 지수의 상승이 있는 이 상황에서 더 큰 격차를 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6월달 초에는 굉장히 급상승을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케이스는 현재 이 장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의 편입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냐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예, 그러한 차원에서 뭐 최근에 뭐 5월 9일 정도 되면 5월 29일이면 굉장히 근접한 날짜인데 전체적으로 지금도 대형주 장세의 일부 종목 장세가 포함된 장세에서도 현재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 잘 트래킹하고 있는 딥싱크 모습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저희가 안 보고 가면 너무 서운하겠지 한번 볼까요? 자 그동안에 그러면 딥싱크는 뭘 거래하고 있었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뭐 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안 되고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딥싱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의 상황은 역시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뭐
이번에 들어서 가장 대세죠.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1차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KMW 여전히 좋습니다. 5월 24일에 추천이 된 종목인데 현재 뭐 35% 수익을 내면서 네. 거의 뭐 한 3주 정도 돼가는 상황인데 뭐 안정적으로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에이스테크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대부분에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5G 장비와 관련된 이슈들이 또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국산화율도 계속해서 뭐 진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장비주들이 수혜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뭐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자회사 업체가 5G와 관련돼 있는 만큼 코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나와 있으면서 5G와 관련된 이슈를 함께 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뭐 하단에 있는 네페스 같은 종목들도 뭐 5G 쪽에 PMIC 쪽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대부분 IT 쪽에 있는 이슈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2등으로 파워로직스가 올라와 있는데 파워로직스도 역시 해당된 실적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이건 5월 29일이네요. 아까 전에 5월 29일자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네, 네. 하나인 것 같네요. 파워로직스는 28.64%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셋 쪽에 카메라 모듈 쪽 전면 카메라 이슈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배터리팩 쪽 관련해서 EV 쪽으로 납품되는 이슈가 초도 물량이 들어가는 이슈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골프존이 올라온 게 좀 약간 특징적이에요. 5월 29일 같은 날짜에 굉장히 수익률 좋은 종목이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네네. 이러니까 포트 수익률이 나오는 그쵸. 거예요. 24.83% 정도를 반등을 했는데 골프존의 케이스는 물론 실적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테마가 현재 흐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 퇴근하면 뭐 해야죠? 그렇죠. 여가 생활 해야죠. 네. 거기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따라서 현재 시장이 어렵다 해도 아무래도 실적 이슈와 테마가 있는 쪽으로는 수급이 간다라는 부분은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KMW 같은 이런 종목이 들어가면 5월 24일자 포트를 잠깐 볼까요? 5월 24일자 포트를 보게 되면 해당되는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더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종목들이 들어가야만 포트 수익률이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별에 있어서 굉장히 포트 안에 어떤 종목을 넣을까 중요하고 그 수많은 종목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이제 스마트 모멘텀 전략은 종목의 상승 모멘텀과 하락 위험의 리스크가 축소되는 쪽을 AI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골라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을 잘 따라가는 인기 종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인주라고 하죠. 미인주를 포착하는데 튜닝이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서 시장과 관련돼서 시장 상승을 잘 트래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은 실적을 보유한 종목들로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랭킹 차트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도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일단 시장 상황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 잠깐 드렸죠. 자, 그 부분을 일단 해외 지표에서부터 차근차근 잠깐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존스 쪽에 보면 운송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 있어서는 약간의 경기 선행적인 성격을 갖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 운송지수를 잠깐 보시면 4월 달에 이제 상승을 했었죠.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던 달입니다. 그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심각화된 부분도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바로 반영이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딥은 최근에는 뭐 나스닥이다, 뭐 다우다 200의 선에선 지지를 받는 양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우존스 운송지수는 200의 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단까지 밀려서 반등도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얻어맞는 등 지금 추가적으로 그렇게 강한 느낌은 못 줘요. 최근에 이제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뭐 FOMC에서 금리 인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다다음 주에는 이제 G20 정상회담에 있어서 물론 중국 쪽에서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시장의 기대감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단 시장에서 그 기대감을 반영하기엔 아직 지표들은 아직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이
보실 지표가 하나 있는데 원자재 쪽에 구리입니다. 구리는 이제 시장 안에서 닥터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닥터요? 네, 네. 시장을 진단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왜냐하면 산업이 활성화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원자재 중에서 구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시장이 간다면 구리값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네요. 최근에 이제 구리값이 보시기만 해도 아시겠죠? 네. 예, 많이 빠졌죠. 예, 추가적으로 반등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는 좋지 않아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논하겠지만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유동성은 공급될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수급에서 나타나죠. 네. 자, 수급 섹션을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예, 매수 이후에 매도가 연속으로 붙지 않고 또 매수로 전환한다. 이 입장 자체는 네. 시장이 싸서 그래요. 네, 우리나라 시장 지금 쌉니다.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PBR 수준을 보게 되면 과거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이에요. 네네. 시장은 쌉니다. 단 싸지만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무게는 실려 있고요. 네. 위에서 보시게 되면 차트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할 텐데 상승하더라도 앞으로 50에서 70포인트 정도의 룸 정도가 남아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세에서는 또 대형주가 받치고 일부 종목에 제대로 못 가는 장세가 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장세,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중요하고 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선별이 중요하다. 그리고 딥싱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학습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뭐 당분간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괜찮은 성적이 딥싱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도 뭐 약간 갑갑한 장세는 되겠지만 뭐 크게 위험한 장세는 아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